바다 한복판에서 쇠파이프가 제 머리 위로 휙 지나갔습니다. 정말 아찔했어요. 0.1초만 늦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중국 어선의 선원이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다시 파이프를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걸까요? 급박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제주 해양경찰서에 근무하는 김순경입니다. 올해로 벌써 해양경찰 근무 12년째가 되었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족을 지키고 우리나라 바다를 수호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갑작스럽게 상황실에서 긴급 출동령이 떨어졌습니다. 남서쪽 40해리 지점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경보음이 울리자 저는 동료들과 함께 재빨리 장비를 챙겼어요. 경비정이 어둠 속을 가르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파도가 거세서 몸이 계속 덜컹거렸죠. 30분 후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망원경으로 보니 세척의 중국 어선이 버젓이 불법 조업 중이었습니다. 확성기로 정지를 명령했지만 중국 어선들은 도주를 시작했어요. 20분간의 추격 끝에 가장 큰 어선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선원들이 쇠파이프와 칼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저희가 어선에 올라탔을 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선원 20여 명이 모두 흉기를 들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단 5명뿐이었어요. 해양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혀도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0분간 대치 끝에 결국 제압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선에서 나온 어획물이 2톤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민들이 한 달간 잡을 양을 하루 만에 싹쓸이해 간 거였죠. 정말 화가 났어요. 다음날 아침 병원에 있는 김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어제 쇠파이프에 맞아 크게 다친 동료였어요. 병상에 누운 김 상사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 상사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정도는 예전에 비하면 양반이라고. 3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심했다고 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몽둥이와 창을 들고 집단 저항했던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팀원 하나가 바다에 빠졌다고 했어요. 중국 선원이 밀쳐서 말이에요. 다행히 구조됐지만 한 달간 입원해야 했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바다를 지키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병원을 나와 제주항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베테랑 어부 박 선장님을 만났어요. 그분 표정이 정말 어두웠습니다. 정말 힘들다며 한숨을 쉬시더군요. 예전 같으면 이맘때 대구를 많이 잡았는데 중국 어선들 때문에 어족 자원이 고갈됐다는 거예요. 하루 나가서 기름값도 못 뽑을 때가 많다고 하셨어요. 대학생 딸 둘 등록금도 못 낼 판이라며 걱정이 태산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오후에 만난 다른 어민들도 비슷한 고민이었어요. 젊은 어부 한 명은 대를 이어온 어업을 포기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 어선 선원들도 가족을 위해 위험한 일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착한 건 알지만 불법은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어민들도 생각해보라고. 그날 밤 아들들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걱정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도 제주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더욱 철저하게 단속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단속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제주 남쪽 해역에서 대규모 중국 어선단이 발견됐다는 정보였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단속하겠다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출동 브리핑에서 의외의 말을 들었어요. 팀장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작전에서는 강경 진압을 자제하라는 거였어요. 외교부 지시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불법 조업하는 놈들한테 왜 신경 써야 하는 거죠? 현장에 나가니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때를 지어 대놓고 불법 조업 중이었어요. 정지 명령을 했지만 강하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어선들도 그걸 아는 듯 예전처럼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동료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이놈들이 우리를 우습게 본다고. 정말 분통이 터졌어요. 명백한 불법인데도 제대로 단속할 수 없다니. 결국 그날은 경고만 하고 돌아왔어요. 어획물 압수도 선원 연행도 못했습니다. 완전히 허실한 기분이었죠. 사무실에서 팀장님께 따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뭐 하러 여기 있는 거냐고. 팀장님은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큰 그림이 뭡니까? 우리나라 어민들이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팀장님은 한숨만 쉬셨어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선장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또 놓쳤다며 표정만 봐도 안다고 하시더군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 가슴에 꽂혔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왜 우리가 우리 바다에서 이렇게 위축돼야 하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우연한 기회에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주항에서 만난 이 삼촌이라는 분이었어요. 알고 보니 10년 전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 동포 어부였습니다. 이 삼촌은 과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예전에 중국에서 불법 조업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하더군요. 한국인이 된 정말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어요. 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모른다고. 한국 사회가 자신을 받아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 삼촌의 말을 듣고 있으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중국인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제 편협한 생각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을 보면 화가 난다고. 자신도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 바다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더군요. 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꼈다고. 그래서 더욱 이 나라가 소중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삼촌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무조건 중국인이라고 적대시할 게 아니라 법을 지키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은 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만난 이 삼촌 얘기를 하니까 아내도 신기해했어요. 그런 분들도 있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생각해보니 한국 사회의 포용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았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단호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가 생겼습니다. 이 삼촌과의 만남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불법 조업 근절에 대한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어요. 단순히 중국인이라서가 아니라 법을 어기는 행위 자체에 대한 분노가 컸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소극적인 단속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했어요. 먼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조업하는지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밤낮 없이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했습니다. 김 상사가 퇴원한 후 함께 작업했어요. 다친 몸이지만 열정만큼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남달랐어요. 증거 수집에도 더욱 신경 썼습니다. 불법 조업 현장을 정확히 기록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절차를 철저히 지켰어요.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단속 매뉴얼도 개선했어요.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부터 증거 보전까지 세세한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동료들의 안전도 중요했거든요. 며칠 후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어요. 대규모 중국 어선단이 제주 서쪽 해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우리의 새로운 작전을 시험해볼 기회였어요. 팀장님께 보고했더니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충분히 준비했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일 중요한 작전이 있다고. 아내가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꼭 성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들에게도 아빠가 나쁜 사람들을 잡으러 간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아이들이 응원한다며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작은 노력이지만 해양 주권 수호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이 생겼어요. 새벽 4시, 드디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정보대로 중국 어선 5척이 제주 서쪽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었어요. 이번에는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경비정이 현장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이 뛰었어요. 몇 주간 준비한 작전의 성패가 갈리는 순간이었거든요. 동료들의 표정도 진지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예상과 달랐어요. 중국 어선들이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포위망을 형성하려 했어요. 첫 번째 어선에 접근했을 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갑자기 다른 어선들이 몰려들며 저희를 포위했어요. 완전히 역포위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선원들이 일제히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전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어선에 오르자마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선원 하나가 쇠파이프로 제 머리를 노렸습니다. 순간 몸을 피했지만 어깨에 강하게 맞았어요. 고통이 밀려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동료들도 각자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불리했어요. 그때 더 큰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한 선원이 뒤에서 파이프로 제 등을 강타했어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배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순간 바다로 떨어질 뻔했어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파도가 거센 상황에서 바다에 빠지면 정말 위험했거든요. 다행히 김 상사가 저를 붙잡아줬어요. 하지만 그 사이 다른 중국 선원이 김 상사를 공격했습니다.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30분간 사투를 벌인 끝에 가까스로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저와 동료 둘이 크게 다쳤어요. 특히 제 왼쪽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그 순간 죽음의 위기를 실감했어요. 가족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없을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강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받은 후 다시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갈비뼈 부상이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이번에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양경찰청 본청과도 협조해 대규모 합동작전을 준비했어요. 혼자만의 힘으론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새로운 장비도 도입했습니다. 야간 투시경과 고성능 카메라로 증거 수집을 강화했어요. 법정에서 확실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제주 남서쪽 해역에서 중국 어선 대규모 집단이 발견됐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칠 수 없었어요. 새벽 2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경비정 3척과 헬기 1대가 동시에 투입됐어요.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도주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치밀한 작전으로 모든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제압해 나갔어요. 첫 번째 어선을 검문할 때 엄청난 양의 불법 어획물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어종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놨더군요. 증거 수집도 완벽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어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대량의 불법 어획물과 금지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총 7척의 중국 어선을 납포했고 선원 80여 명을 연행했어요. 압수한 어획물만 20톤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의 분노가 한꺼번에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어선들이 사용한 불법 장비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어까지 싹쓸이할 수 있는 촘촘한 그물이었습니다. 정말 악질적이었어요. 법원에서 선원들이 처벌받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벌금과 함께 어선 몰수 판결까지 나왔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심판이 내려진 거였죠. 그날 밤 동료들과 함께 작은 축하 자리를 가졌어요. 비록 작은 승리였지만 해양 주권을 지켜냈다는 성취감이 컸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의 아름다운 협재해변을 걸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큰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빠, 이 바다가 정말 우리나라 거예요? 네,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정말 예쁘다며 좋아하더군요. 아이의 순진한 미소를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작은 아들은 모래성을 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들한테서 지켜준 바다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 작은 노력이 이런 의미였구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생 많이 했다고. 위험한 일이지만 자랑스럽다고 하더군요.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처음엔 단순히 불법 어선을 잡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지키는 숭고한 사명이었던 거죠. 이 삼촌이 말했던 것처럼 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고 보호하는 따뜻한 나라라는 걸 알았습니다. 박 선장님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불법 조업이 줄어들면서 어획량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딸들 등록금도 해결됐다며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경찰로서 긍지를 갖고 이 바다를 지켜나갈 겁니다. 제 두 아들이 자라서도 이 아름다운 제주 바다에서 맑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때로는 위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 해양 주권의 역사의 작은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고 생각하니까 자부심이 생겨요.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우리 바다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그것이 해양경찰 김순경의 사명이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채널이 계속 운영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